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MBS 조사,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비상계엄 발생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리얼미터 조사는요, 역전이 됐는데 오차 범위 바깥으로 국민의힘이 리드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도표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요. 전주 대비 5.7%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요, 39.0%로요. 전주 대비 3.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바깥으로 7.5% 격차니까 오차 범위 바깥으로 국민의힘이 리드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러 그 조사기관에서 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2월 4주차 보세요. 정권 교체가 60.4, 정권 연장이 32.3, 더블 스코어였는데 어제는 48.6이 정권 연장입니다. 이게 전주 대비 7.4%가 오른 거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46.2%로요. 전주 대비 6.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게 나온 최초의 여론조사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리얼미터 조사 시점은요, 16일, 17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조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처음에는 저런 조사가 나오니까 이건 뭐 조작 아니냐 해서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온 조사가 있었거든요.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매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갤럽이라든가 MBS, 그다음 리얼미터는 탄핵 당한 이후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조사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거를요,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거 조작된 여론조사 아니냐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위 회의를 거쳐서 근거 없는 문제제기다 해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이 이거 여론조사 조작된 거 아니냐 큰 소리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망신살이 뻗친 건데, 저런 일이 있고 나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심상치 않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수 과표집입니다. 보수 과표집.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호남에서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34.8%나 된다. 어떻게 호남에서 34.8%가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27.4%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고 정권 연장 여론이 한 35%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전형적인 보수
과표집이 아니냐 하면서요. 어제요. 그런 여론조사 검증, 그다음에 뭐 조작된 거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작검증 특별위원회,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에서 원인을 찾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모습인데, 그런데요, 어제 재밌는 거는요, 이재명이 어제 오찬을 누구랑 했냐면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박병석, 그 다음에 당대표 지냈던 이해찬. 그래서 상임 고문단, 이제 민주당의 상임 고문단하고 점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당의 성찰을 요구한다. 당이 성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찰을 주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뭐 조작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화낼 게 아니라, 그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어루만져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요.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요.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윤석열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택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을 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괜히 지금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보수 과표집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그거는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문제의 그런 진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어제 보수 리얼미터 조사는요, 정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보수 과표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요, 전체 인구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는 딱 그 데이터대로 합니다. 인구 분포대로. 하나는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요거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20대가 몇 퍼센트고 30대가 몇 퍼센트고 그 연령대별 다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 그러니까 남녀, 지금 여성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뭐 51대 49 하면은 남녀 샘플링도 그 성별도 그렇게 하고요. 지역,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 몇 명, 경기 몇 명, 뭐 그 호남 몇 명, 뭐 대구 경북 몇 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와 성별과 지역은 실제 인구 데이터, 그 비율대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저기 이거 보시면 이념 성향 있잖아요. 이념 성향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딱 정해진 게 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보수가 몇 퍼센트고 중도가 몇 퍼센트고 진보가 몇 퍼센트다. 이게 나이, 성별, 지역처럼 딱딱 확실한 숫자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 보니까 어떤 조사할 때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조사할 때는 거꾸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지금 어제 보면요. 그 사례 수를 보면은 왼쪽이 조사한 거고요. 오른쪽이 가중치를 적용했을 텐데 어제 1,004명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샘플 수가 총 1,004명인데 보수 스스로 자신이 보수다 한 사람이 376명이고요. 중도라고 한 사람이 344명이고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24명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내 이념성에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59명인데 자, 그거 보면요. 보수가 376 아니에요.
그리고 진보가 224 아닙니까? 그래서 152가 보수가 진보보다 152명이 더 많게 나온 거죠. 152명이 더 많게 나온 건데, 자, 그러면 한 주 전에는 어땠는가? 전체 응답자 1,006명 중에서 보수, 스스로 보수라고 한 사람이 287명, 중도라고 한 사람이 393명, 진보라고 한 사람이 243명이에요. 그 전주 대비 보니까요, 보수라고 한 사람이 전주 대비 89명 늘었고요. 예,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19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 이렇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12월 3주차 조사를 봤더니요. 그때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293명이고요.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91명, 딱 2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확실히 보수 과표집,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보수층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주 대비 보수라고 한 사람이 90명 가까이 는 거 보면은, 또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준 거 보면은 진보층은 덜 이제 여론조사에 응대를 하고 보수층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이걸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전화 면접 조사, MBS라든가 한국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는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거니까 성별을 속이기가 어렵죠. 남자인데 나 여자입니다. 그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 내지 않는 한 힘들잖아요. 근데 ARS는 이게 버튼을 누르는 거니까 자기가 대구 경북에 사는 70대 남성이지만 호남에 사는 30대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누를 수가 있다.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 보수 과표집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수 과표집만으로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정권 연장 여론이 계속 올라가는,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한국 정치는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 아니고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자충수, 뭐 이런 거를 덜 두는 쪽이 반사 이득을 누리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난이었다면 12월 27일 있었던 한덕수 탄핵은 이재명의 난이다. 그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의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진짜 이 원인 규명을 하려면 바로 내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 정세, 그거를 고도의 절제력과 신중함,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걸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투정해서 쟁취한 결과물인 양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부터 민주당의 그래프가 확 꺾이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이재명의 난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요, 그러한 견해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다음에 며칠 전에 구속을 거치면서요, 이제 전국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무대로 옮겨갔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일단락이 된 거 아니냐.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있지만,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응징은 일단락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뭐냐? 이제 이재명,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할 차례 아니냐. 윤석열과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적대적 쌍생아 아니냐. 공통점이 많다. 요새는 윤석열과 이재명 이참에 다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는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이 이제 작동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그 문제로부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보면요, 민주당은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짚질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카톡 계엄령, 카톡 검열 논란까지 계속해서 아주 치명적인 자충수를 아주 연발하면서요, 점수를 계속 까먹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냐? 저는 공수처라고 봅니다. 이 공수처가 왜 그러냐?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무리를 해서 밀어붙여서 만든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물 같은 존재인데, 이 공수처는요, 이 요번에 나타난 모습 보면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대단히 무능하다. 대단히 무능하다. 무능력. 근데 무능한데 욕심은 과하다. 과욕. 무능과 과욕. 이게 공수처, 현재의 공수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두 개인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능력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아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체포해서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첫 번째 체포영장이 불발돼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결국 신병 확보하니까 조사가 제대로 됐어요. 묵비권 행사했죠.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체포영장 이런 거 없이요, 바로 구속영장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걸 또 강제 구인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또 6시간이나 공수처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가서요, 6시간 동안 이거 밀고 당기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저 오동훈이라는 사람 제 얼굴만 봐도 진짜 이제 밥맛 떨어진다 하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이 공수처는 뭐예요? 공수처 이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 절대 다수에게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번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있었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있었는데, 저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우리한테 넘겨라 이첩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힘을 실어준 게 누구예요? 민주당입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지금 당신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하는 거를 딱 공수처로 이첩해라,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게 민주당인데,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다 넘겼어요. 근데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잖아요. 무능한데 욕심은 많은 과욕인, 이런 게 드러나서 공수처가 곧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좀 무리한 수사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여러 가지 뭐 일단 감정적인 그 불쾌감부터 시작해왔고, 공수처의 저런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이런 무도한 행태에 대한 분노, 이게 곧 민주당이에요. 공수처가 곧 민주당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뻘짓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요, 2030 남성들의 움직임입니다. 그 리얼미터 그 그래프를 보면요, 12월 첫째 주에 20대 응답자의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더블 스코어였어요. 20대, 30대 보면요, 더블 스코어였어요. 43%, 21.4%.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어제 보니까 이제 20대에서 좀 역전이 됐어요. 30대도 거의 다 따라 붙었어요. 30대도 거의 다 따라 붙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서부지법 그 난동 폭력 사태에서 뭐 87명인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30이더라. 2030이더라. 근데 2030 그 검거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남성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시위 때 국회 앞 시위 이럴 때는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030이 이제 2030 남성들은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작용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는 2030 남성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은 첫 번째 이재명의 무리수, 자충수. 두 번째 무능한데 과욕을 부리는 공수처의 수사. 세 번째가 2030 남성들의 결집.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의 그 폭력 사태,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MBS 조사,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한국갤럽 조사에는요, 지난주 일요일 새벽에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그 평가가 반영이 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움직일지 이거를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